캐나다의 한 소도시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0대 용의자 등 최소 1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아시안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LA 검찰이 현금 절도 범죄 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뉴욕 브롱크스의 한 주택가 도로를 캠핑카와 트레일러 등이 무단 정가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소고기 가격을 낮추기 위해 아르헨티나 등 외국산 소고기 수입을 4배가량 확대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속한 LAFC가 LA 한인타운에서 이번 시즌 새로운 유니폼을 선보였습니다. 말띠해를 맞아 밴쿠버호프가 붉은 말의 행운을 드립니다. 지금 가까운 밴쿠버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뱅크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밴쿠버호프 제공입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치명 믿을 수 있습니다. 치명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정관장은 증명합니다. 과학적으로. 정관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첫 소식입니다. 캐나다 서부의 평화로운 소도시가 순식간에 비극의 현장으로 뒤바뀌었습니다. 대낮 학교에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최소 1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친 건데요. 피의자는 정신건강 문제를 겪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의 사망자 수를 피의자를 포함해 당초 10명에서 9명으로 수정했습니다. 정병화 기자입니다. 긴급 출동한 경찰 헬기가 학교 운동장에 착륙하고 겁에 질린 학생들이 양손을 들고 줄지어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현지 시각 10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북동쪽으로 1000km 떨어진 소도시 텀블러 리지의 한 중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The alarm went off that I've never heard before, so we all barricaded up the doors with some iron tables and sat in that room for around 2 hours. 숨진 채 발견된 피의자를 포함해 사망자는 현재까지 9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25명 이상이 다쳤고 이 가운데 2명은 생명이 위중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정신건강 문제 이력이 있는 18살 트랜스젠더 여성 제시반 루트셀라라고 공개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We believe they're connected, but we're not in a position to provide that definitively right now at this time, and what that connection may or may not be. 인구 2,400명의 작은 산악마을에서 벌어진 비극에 캐나다 전역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우리 정부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It's obviously a very difficult day for the nation. This morning, I want to thank and pass on a number of world leaders who've reached out directly to me in solidarity and compassion. 총기 소지가 엄격히 규제되는 캐나다에서는 대형 총격 사건이 미국에 비해 드뭅니다. 이번 사건은 22명이 숨진 2020년 동부 총격 사건 이후 가장 참혹한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병화입니다. 설날 연휴를 앞두고 LA 검찰이 현금 절도 범죄와 관련해 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명절을 전후해 은행을 방문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주민들을 노린 범죄가 늘고 있다며 아시안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타겟 범죄의 비상경계를 당부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 분위기 속에서 자칫 방심하기 쉬운 시기인 만큼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은행 주차장에 차량 한 대가 들어옵니다.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자 곧바로 또 다른 차량이 뒤따라 들어오고 그 안에서 내린 용의자가 빈 차량의 문을 능숙하게 열어 운전석을 뒤집니다. 레스토랑 주차장에서도 같은 수법이 포착됩니다. 심지어 차주가 바로 옆에서 주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조수석을 뒤지는 모습도 보입니다. 모두 뱅크적인 범죄의 대표적인 수법들입니다. He comes with something, he goes like this, with something like that. He smashed the window, he goes like this,
I had it in the envelope, few $1,000s. It's a lot of money. Targeted this Bank of America because they're looking for somebody and they happen to be me. 범죄자가 은행이나 ATM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람을 뒤따라가 차량을 털거나 직접 강도 행각을 벌이는 이른바 표적 미행 범죄입니다. 주로 현금 봉투나 은행 가방을 들고 나오는 고객들을 노리는데 은행 주차장은 물론 마트나 레스토랑, 심지어는 자택까지 뒤쫓아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다음 주 아시안 커뮤니티의 대표 명절인 설을 앞두고 LA 일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범죄자들이 연휴를 전후해 현금 인출이 늘어나는 아시안 커뮤니티를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So what we've seen in the past is that in the Asian communities, as they celebrate the Lunar New Year, they often go to banks and they withdraw cash and they put them in red envelopes and they give them to family and friends. Well, criminals have noticed this trend in years past. Very often they'll stake out these individuals from the parking lots. They'll wait until they withdraw the cash and they'll follow them. They are looking for the most vulnerable people. 특히 신체적 대응이 비교적 어렵고 현금 사용이 많은 노인층은 주요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게다가 혼자 이동하는 경우 범행 성공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해 피해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You know, they know that we're all Asians. And so when they see the elderly folks, especially around this time of the celebratory, Chinese Lunar New Year, they'll think that the Koreans are also the Chinese as well. So don't get complacent. And if you're going to go withdraw, money, you should always have a relative or a friend with you. It's so important to do that. 최근에는 범죄 조직들이 피해자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정황까지 포착됐는데 특정 요일이나 시간대에 은행을 방문하는 등 일정한 생활 패턴이 노출될 경우 범죄 표적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Because now you've got these different groups that are communicating with one another saying that we got this lady, we think that she or this man that might have a large amount of money and this is where they live. So now the problem that you have is that these groups, these criminal suspects will be watching out to see your moves, what time you leave the house and get burglarized. We just had a family member that just got burglarized last week. And it's because they had a pattern and they were, going back and forth to the bank. 만약 현금을 인출했다면 반드시 현금 봉투 등에 넣어 외부에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에 탑승하면 곧바로 문을 잠그고 누군가 뒤따라오는 것처럼 보인다면 절대로 집으로 가지 말고 가까운 경찰서로 이동해야 합니다. 집으로 향할 경우 거주지가 노출돼 주택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명절 분위기에 들뜨기 쉬운 시기인 만큼 작은 방심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말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뉴욕 브롱크스의 한 주택가 도로가 수년째 불법 캠핑촌으로 변해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브롱크스 주민들은 15대 이상의 캠핑카와 트레일러, 폐구급차가 도로를 장기간 무단 점거하면서 도로 위생과 안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동식 화장실 배설물이 도로에 그대로 버려지면서 악취가 진동하고 곳곳에 설치된 발전기와 프로판 탱크, 휘발유 등으로 인한 화재와 폭발 위험까지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주민들은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방치돼 왔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퀸즈 지역에서도 수십 대의 트레일러가 도로를 점거한 채 소화전에서 물을 빼돌리고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된 바 있어 뉴욕시 전반의 불법 거주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시민단체들이 비밀 번호판 판독기 철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자 프론티어 재단 등 20여 개 인권 시민단체는 사생활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해 캘리포니아 전역에 설치된 비밀 차량 번호판 판독기를 철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국경 순찰대가 일반 교통안전 장비 안에 번호판 판독기를 숨겨서 사용해왔고 일부 장비는 고속도로 공사용 드럼통 내부에 위장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판독기는 과속 차량을 선별해 추적하거나 범죄 의심 차량의 이동 경로를 분석하는 데 활용됐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연방기관의 운전자 정보 예측 프로그램에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광범위한 위치 정보 수집 시스템은 영장 없는 수색과 감시를 금지한 미국 수정헌법 4조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당국은 해당 시스템이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범죄 수사와 공공안전 확보를 위한 목적에 한해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안전을 위한 기술 활용과 사생활 보호라는 가치가 다시 한번 충돌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 감시 장비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연방항공청이 텍사스주 엘파소 상공을 전면 폐쇄했다가 철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오늘 안보상의 이유로 엘파소 공역과 국제공항의 항공편 운항을 열흘간 전면 중단한다고 밝힌 뒤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를 해제하고 공항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쇼온 더피 교통부 장관은 국방부와 연방항공청이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드론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 공역을 일시적으로 폐쇄했다며 현재 추가적인 위협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폐쇄 조치 동안 항공편 14편이 취소되고 일부 의료 항공편이 우회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고 엘파소시 당국은 사전 통보 없이 조치가 이뤄졌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This unnecessary decision has caused chaos and confusion in the El Paso community. I want to be very, very clear that this should have never happened. You cannot restrict airspace over a major city without coordinating with the city, the airport, the hospitals, the community leadership. That failure to communicate is unacceptable. 엘파소 공항은 텍사스주와 멕시코 국경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국토안보부는 지난 2024년 하반기에만 2만 7천 대 이상의 드론이 국경 부근에서 감지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 남서부에서 화물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시카고 리치경찰국은 오늘 새벽 4시 24분쯤 리즐랜드 애비뉴와 센트럴 애비뉴 사이 구간에서 철도 기업 CSX가 운영하던 길이 9,000피트 규모의 화물 열차 가운데 열량이 선로를 이탈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위험물질도 실려있지 않아 주민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메트라 사우스웨스트 서비스 노선이 양방향 모두 운행이 중단되면서 통근객들이 불편을 겪었고 리즐랜드 애비뉴와 센트럴 애비뉴 등 인근 도로도 통제됐습니다. CSX 측은 현재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며 메트라 열차 운행은 내일 아침부터 재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국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소고기 가격이 급등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아르헨티나산 소고기 수입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가격을 낮추기 위해 올해 아르헨티나산 소고기 8만 톤을 무관세로 추가 수입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의 다진 소고기 평균 가격은 파운드당 6달러 69센트로 전년 동기 대비 19% 상승했으며 5년 전 파운드당 3달러 95센트에 비하면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수준입니다. 소고기 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소 사육 규모 축소가 꼽히고 있는 가운데 현재 미국의 소 사육 두수는 2,760만 마리로 1950년 이후 7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8만 톤은 미국 전체 소고기 공급의 0.6%에 불과해 가격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The import of Argentina beef is less than 10% of our nation's imports throughout the year. So it seems like a big dent in the economy or in the beef industry. But in the big picture, it's really not. It's probably minute. 전문가들은 소 공급량이 회복되려면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소 사육 규모가 확대되기 전까지는 소고기 가격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보훈 수당 사기 근절을 위해 제한군인 보호법을 발표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어제 퇴역 군인들의 보훈 수당을 노린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사기 범죄의 근절을 위한 제한군인 보호법인 상원 법안 694호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참전 용사와 퇴역 군인 등의 복지 혜택에 대해 관련 업체에 승인되지 않은 수수료 부과를 막고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n example that is very familiar to many people in the veterans community, many families that have been torn asunder because of similar experiences, and it marks a consciousness. 뉴섬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보훈 청구 대행 업체에 대한 감독과 단속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일부 비공인 업체들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확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차기 대권 가능성이 거론되는 뉴섬 주지사가 참전용사 보호 이슈를 통해 전국적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 중인 mRNA 기반 독감 백신이 연방식품의약국 FDA로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FDA는 모더나가 제출한 메신저 리보핵산 독감 백신 심사 신청서에 4만 명 규모 임상시험이 기존 백신과 비교해 객관성이 부족하다며 심사 거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임상시험에서는 새로운 백신이 50세 이상 성인에게 기존 백신보다 독감 예방 효과가 크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FDA는 용량별 표준치료법 비교가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FDA가 백신 개발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고 모더나 측은 유럽과 캐나다, 호주 등 해외 백신 승인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월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관련 프로젝트 22건을 취소했으며 백신 연구 예산 5억 달러 삭감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속한 LAFC가 2026 시즌 새 유니폼을 LA 한인타운에서 공개했습니다. 행사장에는 팬들이 길게 줄을 서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는데요. 현장 분위기 전해드립니다. 손흥민 선수가 속한 LAFC가 2016 시즌 유니폼을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LAFC는 오늘 더 라인 LA에서 새 유니폼을 공개하며 팬들이 현장에서 직접 제품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체험형 쇼핑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Set up here, we're going to have a pop-up shop here for the week, and as you can see, I mean, I pulled up. Line is around the block. An easy place for our supporters, our staff, everybody to get to, and we're looking forward to a great event. 이번 유니폼 디자인은 1920, 30년대 LA 다운타운의 미학을 대표했던 아트데코 건축 양식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됐으며 이는 LAFC의 홈구장인 BMO 스타디움에 담긴 시각적 요소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Is the wall in our grand lobby at BMO Stadium, which has a very similar design that inspired the background of the front of the kit, and we liked that as an idea because we welcome all of our visitors through our grand lobby to our stadium. Everybody's welcome, and we wanted people to have that feeling when they saw this jersey or put this jersey on. 한인들을 포함한 LAFC 팬들은 행사 시작 전부터 현장을 찾으며 긴 줄을 서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고 유니폼 구매 행렬도 계속됐습니다. Since 11:20 a.m. Yeah. So it's about almost six hours? Yeah. Wow. Dedication, love for the club, you know. 네, 저희는 이제 시즌을 미리 그러니까 샀어요. 그걸 보려고 기대돼요. 그래서 살려고. 그냥 꿈문가 같아요. 그냥 진짜 완전 대박 난 것 같아요. 네. 여기가 LA 저희가 산다는 게 기뻐요. 현재 손흥민과 위고 유리스 선수를 앞세운 새로운 유니폼 공개 홍보 영상 역시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예고됐던 손흥민 벽화 제막식 일정은 변경된 가운데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고액 연봉을 준다는 거짓말에 속아 러시아 전선으로 팔려가는 동남아시아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에 도착하자마자 최전방과 지뢰밭에 가장 먼저 투입되는데 평균 생존 시간은 고작 사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남의 나라 전쟁터인 우크라이나 전선에 최근 동남아시아 빈곤층 청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수법은 치밀합니다. 러시아군 브로커들이 해외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소셜미디어로 접근해 고액 연봉과 시민권을 약속하며 유인하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땅을 밟는 순간 여권을 빼앗고 군입대 서류를 청소 업무 계약서로 속여 서명하게 만듭니다. 전장에 투입된 이들은 마야치키, 즉 작은 신호등이 되는데요. 지르밭에서 선두에 서거나 적의 사격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미끼로 활용된다는 뜻인데 사실상 인간 지뢰 탐지기인 셈입니다. 이런 외국인 신병들의 평균 생존 시간은 단 72시간, 고작 사흘에 불과한데요. 인신매매 수준의 비인도적인 징집이 계속되자 일부 국가들은 자국민의 참전을 막기 위해 러시아군 지원 시 시민권을 박탈하거나 러시아인 원천 차단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아버지를 만나러 미국 텍사스에 방문했던 23살 루시 해리슨이 아버지가 쏜 총에 맞아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 루시는 아버지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두고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시 현장에 있던 남자친구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의혹을 둘러싼 대화 과정에서 아버지의 비정한 답변에 루시가 크게 상처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후 공항으로 출발하기 약 30분 전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고 1층 침실로 들어갔고 불과 15초 만에 총성이 울렸는데요. 아버지는 총기 범죄 관련 뉴스를 보던 중 딸에게 총을 보여주려다 실수로 발포됐다며 고의성은 부인했지만 사건 당일 술을 마셨고 감정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영국 하원에서 키어 스타머 총리가 다시 인사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총리 질의응답 과정에서 야당은 스타머 총리가 지난해 말 매슈 도일 전 총리실 공보국장을 종신직 상원의원으로 추천한 과정을 집중 추궁했는데요. 도일은 노동당의 오랜 홍보 전문가로 스타머 총리와 야당 대표 시절부터 정부 출범 초기까지 함께한 핵심 참모입니다. 하지만 도일이 2016년 말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쇼 모턴 전 스코틀랜드 지방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운 정황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모턴 전 의원은 이듬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전날 도일의 당원 자격을 정지시켰지만 야당은 관련 보도 이후에도 상원의원 취임을 그대로 두지 않았느냐며 책임을 따져 물었고 이에 대해 스타머 총리는 도일의 초청 당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온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중국의 한 온라인 가사 서비스 업체가 춘제를 앞두고 이른바 세배 대행 상품을 내놨다가 거센 비판의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새해 덕담을 전하고 전통 예법에 맞춰 절을 한 뒤 전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의뢰인에게 보내주는 방식이라고 소개했는데요. 2시간 이용 요금은 999위안, 우리 돈 약 20만 원가량으로 고향에 못 가는 이들을 대신해 비대면 효도를 돕겠다는 취지였지만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현지 누리꾼들 사이에선 효도까지 외주를 주는 거냐라거나 전통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상업주의라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업체는 전통을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면서도 오해와 갈등을 피하고자 해당 서비스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시각 세계였습니다. 네이처메릭 후코이단을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단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메딕.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재판 결과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도 본회의로 넘어갔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어젯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 조직법 개정안이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헌재법 개정안은 헌법소원 대상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삭제해 재판 결과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킨 게 특징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사실상 사심제를 도입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권을 무죄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헌법을 파기하고 3심제의 사법 시스템을 파기하는 행위를 오늘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법사의 이 자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재판소원 대상을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건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이 대통령 재판과는 무관하다고 맞섰습니다. 모든 재판을 다시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호도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에 대해서 그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충돌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심제는 위헌이라며 국민이 소송 지옥에 빠질 것이라고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한 반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심이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대상은 입법자의 결정사항이라며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국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권으로부터의 기본권 보호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꼭 필요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통과된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 그리고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법왜곡제 등 3대 사법개혁 법안을 이번 달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공범으로 꼽히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1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징역 23년형을 받은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주목됩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옵니다. 특검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이 전 장관의 구체적인 혐의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봉쇄 계획을 전달받고 MBC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계획을 지시받아 이행했다는 내용입니다. 언론사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옛날에 우리가 성을 공격하면 식량을 끊고 물을 끊어서 성 안에 있는 사람을 항복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앞에 단전 단수를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경찰이 단전 단수를 요청을 하겠구나. 이 전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을 관할하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소방청장에게 상황을 물어봤을 뿐이라고 항변해왔습니다. 제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엇을 얻겠다고 내란에 가담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황망할 따름입니다. 이 전 장관의 유무죄를 결정하기 위해선 2024년 12월 3일 밤 상황에 대한 판단부터 내려야 하기 때문에 판결에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의 내란 여부부터 설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이어 내란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두 번째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앞서 한 전 총리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단전 단수 조치를 논의했고 실제로 이행한 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얼마나 형량이 나올지도 관심인데 행안부가 국방부와 함께 비상계엄의 주무 부처 중 하나인데다 15년간 판사로 재직한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법원은 방송사들의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사형을 구형받은 피고인 윤석열의 1심 선고도 다음 주에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그날 재판에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내란 공범 7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한 달 전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할 목적으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계엄에 나섰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폐악질을 알리기 위한 호소형 계엄이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주권자가 제발 좀 정치와 국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망국적 폐악에 대해서 감시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법정형은 무기형과 사형뿐.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내란 수괴 전두환 씨의 경우 1심에서는 사형을, 최종적으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특검 측은 민주화되고 위상이 높아진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는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에서는 특검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날 재판에선 김용현 전 국방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사태 핵심 가담 세력 7명에 대한 선고도 이뤄집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강남 한복판에 불법 시술소를 차리고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 마취제 애토미데이트를 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차우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피부 클리닉 간판을 걸고 문을 연 업체입니다. 손님이 방에 들어가자 뭉칫돈을 건넵니다. 침대에 누워 팔에 주사를 맞은 뒤 구두를 신고 일어서려다 엉덩방아를 짚고는 부축받으며 일어섭니다. 또 다른 여성은 투약 이후 손을 마구 떱니다. 일으켜 앉혀봤지만 힘없이 쓰러집니다. 통에 대고 구역질을 하기도 하고 한 차례 더 투약해달라며 두 손을 비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면허 불법 시술소였습니다. 피부관이 한다 그랬는데 손님 오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상하다고 베일에 쌓였었어. 투약한 약품은 전신마취 유도제인 애토미데이트. 과다 투약하면 메스꺼움과 신체마비까지 올 수 있지만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유통되면서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립니다. 다세대 주택이 투약소로 이용되기도 했고 이른바 출장 주사도 버젓이 이뤄졌습니다. 2024년 8월부터 25년 5월까지 파악된 투약자는 모두 44명. 주요 고객은 유흥업소 종사자로 파악됐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의사 행세를 하고 이를 보조할 간호조무사, 픽업 서비스를 제공할 운전기사까지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애토미데이트를 공급한 의료 도매업체 대표와 유통책도 검거됐습니다. 이들이 빼돌려 유통한 애토미데이트는 3만 1,600개, 많게는 6만 3천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 수출품으로 꾸미거나 약품 포장재에 부착된 바코드를 일일이 지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앰플 한 개당 조달 원가는 3,870원이었지만 투약자에게 2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경찰은 일당 17명을 붙잡아 이 중 10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애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분류될 예정이어서 적발된 투약자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에 그칩니다. MBC 뉴스 차우영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2026년 아스테바 헬스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과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연체대 3,560불까지 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여전히 추운 날씨로 활동량이 줄어들기 쉬운 2월입니다. 몸이 굳기 쉬운 이 시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몸을 지탱하는 뼈와 근력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첫 번째, 칼슘과 마그네슘을 챙기는 습관입니다. 뼈의 건강과 영양 흡수를 돕는 성분들을 꾸준히 섭취하여 몸의 중심을 튼튼히 다져주세요. 두 번째, 실내에서 하는 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주방에서 요리를 하거나 전화를 받을 때 틈틈이 뒤꿈치를 올리는 동작만으로도 하체의 근력을 키워 낙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루 15분 햇볕을 쬐는 습관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창가에 앉아 잠시 따스한 햇볕을 받아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모여 올 한 해를 버티는 든든한 힘이 됩니다. 2026년 당신의 모든 날이 건강함으로 가득하도록 가족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작은 루틴 우메켄이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2월 11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